제주 한 달 살이를 떠난다며 학교를 나섰던 10살 조양은 끝내 학교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삼가 조양과 그 가족의 명복을 빕니다. 차제의 조양 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는 사회 안전망에 구멍은 없었는지 되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가 여전히 어린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라 부모의 소유물로 보는 낡은 사고방식도 바꿀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한 사회의 생각과 문화를 바꾸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선진국에 진입한 나라이니만큼 어린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인식과 태도 역시 빠르게 바꾸는 성찰의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민주당도 이를 위해 다각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2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과도한 임금 인상은 고물가 상황을 심화시키니 임금 인상 자제를 부탁했다는 언론 보도 이후에 근로자가 봉이냐 하는 직장인의 한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경제 운영은 민간의 자율에 맡기겠다고 발표했던 윤석열 정부가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임금 문제에 제일 먼저 개입한 것입니다. 신관치 행정 앞에 민간 자율은 포장지에 불과했습니다.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사실상 임금은 감소하게 됩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10% 인상이 가져오는 물가 상승률은 0.2%에서 0.4%에 그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이 9,000원에서 10%가 올라서 9,900원이 되면 500원 하던 빵값이 501원 혹은 502원이 된다는 뜻입니다. 설사 임금 인상이 약간의 영향을 미친다고 해도 고물가, 고금리의 경제 고통을 임금 인상 억제를 통해 대응해야겠다는 것은 올바른 해결책이 아닙니다. 재벌과 부자들에게는 법인세 감세, 주식 양도세 폐지 등과 같은 온갖 방법으로 부자 감세를 해주는 정부가 할 소리는 더더욱 아닌 것 같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5% 오른 9,62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물가 인상 수준도 따라가지 못한 최저임금 인상에 아쉬움을 표합니다. 지금 이 경제위기 순간에서 국민이 원하는 것은 한 달 벌어 한 달 사는 국민들의 임금 소득을 깎아서 물가를 잡겠다는 주장이나 늘어놓는 무능, 무대책, 무대응의 산무정부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임금으로 생활하는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지키는 한편 국민의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여 국가의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여 고물가와 고금리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일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임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론스타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는 6조 원대 국제분쟁 소송 사건 중재재판부가 29일 절차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올해 말 10년간 이어져온 론스타 관련 국제소송이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이 판결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막대한 국민 혈세 부담이 불가피하고 특히 패소할 경우에는 그 피해가 매우 심각할 것입니다. 론스타는 외환위기 이후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하고 2012년 한국을 떠나기까지 엄청난 이익을 챙기고도 국제소송을 통해 더 큰 이익을 챙기려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독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부총리 등 윤석열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당시 론스타의 먹튀 과정에서 이를 돕거나 방조했다는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론스타가 애초 국내 은행 매입 자격을 갖추지 못했는데 론스타와 금융당국이 이를 숨기고 외환은행을 매입했다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정부는 당시 제기되었던 각종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소송 과정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론스타 소송으로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